오케이. 네. 자,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장인 운동 이미지하고 시간 이미지하고 그 이제 그 건데 근데 들레즈의 이 시네마의 가장 꽂히자 핵심 영역이 제가 설명하게 됐어요. 이거 교수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음, 이런 주인공이 해야지. 좀 아쉽지만 제가 또 좀 들어본 것들을 가지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좀. 음. 예, 이 운동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시네마 1에서는 시네마 1, 2가 있잖아요. 근데 시네마 1에서는 운동으로서의 시간 해가지고 그 실제 그 주체 이 운동의 시간은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보고 해석하고 인간이 뭐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생명체가 그 스스로 부여하는 어떤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 시네마 2에서는 이 인간을 초월한 정말 나 외의 어떤 다른 세계, 그 다른 어떤 개체들,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내가 또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내가 오히려 역으로 영향받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것들에 대한 시간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레즈 철학의 이제 핵심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런 운동을 파악할 수 없는 기억의 창고에 이거는 이제 시간의 이미지는 그런 운동으로 파악할 수 없는 기억의 창고 같은 것에 가깝고 그러니까 시간은 기억과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결국 그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변화의 양 그게 결국은 시간으로 우리가 착각한다. 그게 절대적인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들레즈도 어떤 같은 개념에서 이제 기억을 시간의 개념에서 그 같이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고는 오직 현실의 이미지가 순간적으로만 불러올 수 있는 순수 과거의 저장고다라는 거죠. 시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원래 그 세계는 운동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나의 어떤 그 인식에 의해서,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의해서 다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개체들마다. 근데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어떤 당연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밀도 높게 세계가 구성이 돼 있고 서로 구성돼 있고 들레즈는 이제 어, 운동 이미지는 뭐냐? 그러면 결국 운동이 곧 이미지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운동이 곧 이미지라는 뜻.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미지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오는 어떤 그 느낌이 이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아니고 연속돼 있고 종합돼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제 이게 이제 비슷한 어떤 이 시간의 개념을 이 베르그송은 이제 지속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물질의 떨림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상호작용 이 생명체와 이제 물질의 어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의 어떤 관계를 이런 어떤 표현을 썼더라고요. 베르그송.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이런 어떤 베르그송의 철학을 참조해서 이런 어떤 이미지는 결국 운동이고 그리고 그건 물질과 이렇게 더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식화하고 있죠. 그리고 잠재성 층위에 있던 운동 이미지는 인간에 의해 의미를 가지며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이 뒤에 계속 나와요. 현실화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은 현실화는 어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된 어떤 그 지금 내 어떤 공간, 나의 어떤 첨점의 어떤 이 공간을 현실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면 이건 내가 개입한, 인간이 개입한 어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게 계속 이 현실화와 이게 헷갈렸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되게 딱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감각과 운동의 도식에 포함된 이미지를 제한한 하위 세 가지 이미지로 분화된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보면은 그림 1번 우리 그 책에 보면은 그림 1 운동 이미지의 하위 이미지들 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지각 이미지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거기에 간격이 있죠. 그리고 간격이 있고 감정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간격 뒤에 이제 행동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 도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지각 이미지는 뭐냐? 지각 이미지는 뭐냐면 그 그림 1의 화살표에서 따라 들어오는 외부의 이미지들이 인간의 신경판에 몰려드는 것. 지금 지각 이미지가 이게 이 판이 신경판이거든요. 이 신경판에 딱 그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외부의 많은 이미지들이 몰려드는 것이 이제 지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한 거죠. 이 지각한 거는 이제 지성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한 번 더 깊이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성을 영역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 바로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지각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지각은 감각과 또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각은 무엇을 알아채는 행위고 이 포착하는 행위고 반면에 감각은 지각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그 공격이다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나 내용들이 감각을 통해서 또 나한테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몰려드는 감각들 가운데 인간 그렇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선택된 지각. 이게 이제 지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많은 그 외부의 그 이미지들이 감각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반응이 필요한 것들, 내가 선택한 것들 이런 지각을 이제 지각 이미지라고 한다. 이는 들레즈 철학의 핵심 태제인 잠재성의 현실화. 어, 그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여러 그 이미지들이 결국 나에게 이제 해석이 돼서 현실화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잠재성의 현실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화를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인간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면서 지각 이미지는 이 외부의 자극들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안에 이제 그걸 알아채는 이런 어떤 그 현실화를 시켜주는 그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도식을 보면 감정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감정 이미지는 뭐냐면 이렇게 지각한 이미지에 대한 나의 어떤 미묘한 어떤 그 해석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석의 어떤 그런 감정들, 예, 감정들이 그 이미지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뱀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뱀을 봐도 내 감정은 되게 평온해지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안 좋았던 사람은 안 좋은 거고 이런 감정이 지각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간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의 슬립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서 감정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행위로 이어지는 이 간격이라는 게 있고 결국 들레즈는 영화에서도 영화라는 미디어가 실제와 어떤 이 문명, 이 미디어가 이제 문명 간에 간격을 만들어 준다. 그 현실과 그 잠재에 그죠. 실제하고 현실의 중간에서
그걸 만들어준다, 간격을. 그런 식으로 영화를 이 간격에 그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림 마지막에 행동 이미지는 결국 운동 이미지라는 잠재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현실화된 하위 이미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결국 액션이 이제 나가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화, 의미화된 어떤 하위 이미지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운동 이미지의 큰 세 가지의 카테고리고요. 그 카테고리마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 운동 이미지 설명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 지각 이미지는. 위에 문장을 한번 다시 보여줘 네. 봐요. 거기가 조금 이제 순서, 네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는 순서에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장이 네. 거기 보면은 지각은 무엇인가를 알아채는 행위인데 반해서 감각은 지각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이 문장만 보면은 지각이 마치 먼저 일어나고 행위가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감각이 지각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니까는 감각이 뒤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긴 있죠. 그죠? 지각은 무엇인가를 알아채는 행위인데 반해 감각은 지각을 통해 알려진 네.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됐잖아. 지각이 앞에 있는 것 같네요, 꼭. 그치? 이게 지각이 꼭 아니.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네.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쵸. 이건 지성이고 그러니까 감성이고. 앞에 지각을 하는 게 지성이고 네 그쵸. 그 감각을 하는 게 감성이거든. 감성이고. 그쵸.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 뭐야 내가 틀렸나?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 지각은 이미 범주화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음. 감각으로 들어온 그 감각 인상을 쫙 이제 뇌에서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지각을 해요. 여러 음. 개 감각 인상 가운데. 그러니까 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감각은 지각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잠재성의 현실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잠재성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장애에서 기억을 얘기하는 게 기억. 기억. 그쵸. 과거의 기억에 근거해서 나는 감각으로 들어온 감각 인상 가운데 내가 필요한 놈을 선택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잠재성이 없다면 음. 나는 선택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음. 그렇죠. 지각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기억들이 현실화되는 게 지금 현재 지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음. 이 잠재성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기억의 현실화라는 그치. 거요? 내 안에 있는 기억의 현실화.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 도식에 나오는 거지. 그 음. 역불 그 삼각형 거기에 예. 보면은 잠재성이 위에 있다고. 그 삼각형 역월불. 그 잠재성이라는 것이 그 첨점, 음. 그 공간의 한 점에서 현실화되면서 현재가 발생을 하고 그 행위는 바로 이어질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행위가 우리의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화. 그럼 음. 현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그거라는 거지. 현재라는 게. 아, 알겠네요. 이 음, 결국 이 잠재성의 현실화는 저는 이제 그 외부의 그 여러 어떤 그 이미지들, 이 내가 그 이미지들의 어떤 부분들이 나의 어떤 그 잠재돼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해석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나의 기억 속에 그 기억하고 지금 음, 외부에 그런 어떤 지각되는 것들하고 합쳐져서
이제 그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한 지각들, 음, 음. 그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해서 내가 내 안에 이제 받아들이는, 그쵸. 예, 그게 이제 현실화시키는 네, 그게 지각 과정이라는 얘기죠. 과정이고, 그게 현실화된 거다. 그러니까 잠재성이 현실화돼서 지각이 일어난 거다. 이런 얘기죠. 아, 그, 근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지각한 다음에는 감정이 발생을 하고, 네, 그쵸. 그쵸. 그거는 내 모델 이론하고 똑같아. 그 네, 부분은. 감정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각한 것과 거기서 반응적으로 나타난 감정이 결합돼서 내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거의 기본이 되는 거지. 그 두 가지가. 네네네, 그쵸, 그쵸. 음. 예, 그렇게 이제, 이 간격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앞에 지각하고 그 행동의 중간에서 이제 네. 해석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잠깐의 그치. 멈춤? 네, 즉각 그냥 동물은 사실은 그 간격이 별로 없는 거지. 네, 그렇죠. 어떤 외부 자극을 받으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그 먹는 거 뺏으려면 크고 덤벼가지고 물고, 음, 그게 행동으로 바로 튀어나오거든. 이 간격을, 뇌과학에서는 지연이라고 그래요. 지연. 지연. 아, 네네. 예. 그, 바로 즉각 반응을 안 한다고, 인간은.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 한 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반응이 나오거든. 그게 인간하고 동물의 큰 차이인 거지. 그게 어, 간격이 인간은 있는 거.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간격이 혹시 음, 경영학이나 그 리더십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코비 박사가 말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의 그 선택이 있다. 음. 그것과도 같은 거죠? 그치. 음,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잠시 멈추는 거거든. 네, 음, 그렇잖아. 뭐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건 이미 벌써 간격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영화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지금 그 말 제가 말씀한 그 말이 상당히 자기 계발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어떤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가 어떤 인간이 자존감이라든지 그 성장이라든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 어, 그런 것들을 많이 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발휘하는 게 본질이었네요.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렇지. 나답게 예. 살아가는 본질이었네. 그 예, 생명체의 삶의 원리인 거지. 생명체의 네. 삶의 원리. 예. 그러고 보니 정말 기본이 중요하네. 리더십이 아니라 그 우리 자체의 자존감이었네요. 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칸트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범주화, 이게 음, 지각 과정에서 그 사물을 인식하는 그 기준이 형식이라지, 형식이 이제 12가지 범주라고 한 건데, 사실 음, 그 범주를, 우리가 그 구분하는 거는 내 잠재성이에요. 그 음, 잠재성이라는 게 기억이라고.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그걸 선택해서 내가 인식하고 내 지각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어, 똑같은 현상이 들어도 내가 어떻게 과거가 내 체험과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는 거지. 음, 네, 그게 그 보면 어떤 첨점에서 같이 이렇게 그 기억이 결국 현재의 어떤 그 나의 받아들인 수용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그 음, 잠재성의 현실화라는 게 결국 내가 기억을 바탕으로 음,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치, 그러면 그치. 나의 기억이 그게 잠재태고 얘가 드러나는 거지 이제. 네, 음, 그쵸.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가 그 지각을 달리하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결국 그 잠재성이라는 게 칸트의 범주도 12가지 범주로 얘기했던
그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음. 어쩌면 각자가 갖고 있는 범주화가 그 사람 범주의 기준이 다른 거지, 예, 사람마다. 범주의 그렇죠. 기준이 기억의 질과 양이니까 그렇지.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고 의식의 음. 양이잖아요. 음. 그만큼 범주화라는 저희가 얘기했던 범주화가 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의식과도 연결된 그러니까 오히려 범주화 자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범주 자체가 중요한 거죠. 범주화하는 나의 잠재성이 더 중요한 거지. 네, 그렇죠. 아, 12가지 범주는 정해져 있으니까 칸트에 음, 의하면 물론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그게 범주가 더 다양하고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프레임, 틀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음, 근데 거기서 어떤 범주로 내가 인식하느냐는 나의 잠재성이 근간이 되는 거라고. 그게 바탕이 되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범주 자체가 어, 그 그러니까 사람이 범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종의 인간 간의 네, 약속이야. 네, 음, 인간 지식의 총체를 구분을 한다고. 지식의 분류 체계가 이렇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게 12가 될지 100가지가 될지 그거는 인간의 지성의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범주화한다라고 정해놓고 우린 산다고. 음, 음,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분류해가지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떤 놈으로 내가 볼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나의 잠재성, 잠재의식, 즉 기억에 잠재의식.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 그 기억을 많이 하고 경험이나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잘 돼 있으면 그렇지.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음, 거잖아요. 그렇지. 음,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네, 사물을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음, 그 잠재성을 나는 확보해 나가는 게 학습이야. 음, 아, 저는 요즘 하여튼 그 잠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그 계획과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각 이미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각 이미지는 근데 들레즈가 운동 이미지를 아까 방금 그 이렇게 세 개로 했잖아요. 지각과 감정과 행동의 순으로 나눈 이유는 지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그리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다시 그게 또그 새로운 기억으로 남고 또 그게 잠재에 그게 돼서 지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어떤 순서가 지각, 감정, 행동 그리고 다시 이제 피드백되는 이런 음. 어떤 관계다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그 지각의 내용을 가지고 들레즈는 세 개의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적 지각은 뭐냐? 이 고체적 지각은 이제 주관적 시점이나 객관적 시점에서 또렷하게 인식되는 일반적인 지각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틀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어 유연하게 흐르는 지각 이미지를 인간의 중심을 두고 다양한 시점으로 딱딱하게 분류한 것 이것이 고체적 지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그 범주의 틀 이것도 하나의 지각의 그 분류일 것 같아요. 그 틀 같은. 근데 이제 여기 위에서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어떻게? 아니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각에서 잠깐만.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감정이잖아. 감성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 그러니까 감각. 지각 이전에는 감성이 있는 거지. 예, 아, 감각이 있고 지각이에요. 감각, 예, 지각. 이건 예, 그래서 음. 감정은 감정이 다른 바뀌는 감정은 거죠. 이성의 영역까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음, 아니, 이성까지는 안 갔고, 감정은 지각 그게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근데 예전에 감정이 그 자기 어떤 기억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도 동양 철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4단에 해당하는 거는 그 왜 뭐 수호지심 무슨 뭐 네, 그 네, 인의지심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거는 이성이 개입된 감정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건 벌써 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거야. 예, 그 측은지심 이런 게 다 이성이 개입된 감정인데, 그러니까 우리 순수 감정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지금 순수 감정 그 뭐야 희로애 오구 뭐 이렇게 여섯 가지 감정이 네, 있잖아. 막 슬프고 네네. 기쁘고 막 화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화나고 막 무섭고 이런 네. 거는 감정은 그건 순수 감정이에요. 동물도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거는 여기서 감정은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이상까지는 안 간 거예요. 헷갈리네요. 네. 나도 이게, 지금 금방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그게 그럼 지각 전에 감각이고 그지? 감각이 지각이 바뀌어지면 응. 지각이 지금 지성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 예, 맞아요. 그럼 지성, 예. 지성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은지심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야, 아니라는 아니야. 거죠. 네. 지각을 바뀌면 이제 지성에 의해서 범죄화가 일어나잖아.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지각했는지가 똑같은 내용물이 들어와도 달리 내가 지각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따른 바로 즉각적으로 감정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어, 뭐가 그 귀신이 나타났어. 음, 그 무서움을 느껴야 되잖아,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그 똑같은 그 현상을 봤어.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아닌 걸 알아. 보통 90% 사람들은 저걸 귀신이 아니고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움을 느끼는데 이게 이 사람은 그 비슷한 현상을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어. 그거에 의해서 저거는 귀신의 무서운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 지각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무서운 감정이 안 일어나. 음,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게 그 말씀하신 이성이 개입된 감정 아닌가요?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 인공지능에서도 보면, 어떤 사진을 보면, 기쁘다, 또 기분 나쁘다, 뭐, 화난다, 뭐, 이런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거든요. 어노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학습을 시키면, 어떤 사진을 줬을 때, 어떤 감정일 가능성이 몇 프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서의 그 감정은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좀 이렇게 두렵다, 뭐 이런 그 느낌 있죠. 요런 거고, 아까 얘기하신 그 내용은 이제 그럼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성적인 영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같이 가지는 그런 감정,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감정이라는 거죠. 이건 일차적인 감정, 두려움, 위협하면 두렵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제 한 소장이 생각하는 거는 그 순간적 판단,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이성에 이미 갔다 온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잖아. 네. 근데 지성과 이성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음, 그 칸트가 그걸 구분하기 전에는 그냥 그걸 하나로 생각했어. 이성이 그걸 다 합친 걸로. 음, 지성과 이성을 구분을 안 했었다고. 근데 여기서 지성은 언더스탠딩이야, 언더스탠딩. 영어로. 영어가 그게 더 개념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성 하면은 이 사람이 사고하고 그 추리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지성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 음, 근데 지성은 그냥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분류.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 그게 지성이지 뭘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뭐 유추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그 추리해내고 이런 능력까지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그 형사 콜럼버가 이성이 발달했다. 뭐 아인슈타인이 이성이 최고로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알아차린 거에서 한 단계 더 뛰어.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하니 논리적 추론을 해가지고 이거는 범인이 맞아.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 막 이런 것까지 고도의 그 추론 과정까지 추론. 거치는 게 이성이에요. 예, 추론의 음, 과정, 그 예측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되면 이성의 과정이고, 대부분은 그 지성은 분류 쪽에 많이 돼 있죠. 이렇게. 이해와 판단은
예, 지성이에요. 이해와 판단은 지성이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걸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네, 추측해내고 네, 추론하고 예, 상상력을 유추하고, 발휘해서 있지도 않은 것, 이 지구상 뭐 우주에 있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예, 이성이야, 이성, 그건. 예, 음, 그, 그래서 아까 뭐 측은지심이 수호지심이니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사람이 많은 사회적 체험과 윤리적 어떤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다 결여돼 가지고 그 삶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수호지심, 뭐 측은지심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어른애가 그런 게 없다고. 근데 한난 아이도 그 기본적인 7가지 감정은 나오거든. 걔도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무서워하고 하는 것들은 동물과 같이 반응을 한다고 이렇게. 그게 감정의 아, 1차적 감정인 거지. 음, 근데 이제 그 4단에 해당하는 그런 뭐 부끄러움을 느낀다든가 그렇잖아. 부끄러움을 어린애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고추 까고 막 아무 데나 오줌 넣고 하지. 예. 그거는 벌써 상당히 고급 그 이직 과정을 거친 반응이에요, 그게. 그것도 이제 사람은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거 2차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쉬워. 예, 예. 지성과 이성의 그 뇌에서의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실제 그 일어나는 것도 달라. 감정은 변형계에서 일어나. 그래서 포유류 동물들은 감정이 갖고 있어. 그 말도 울고 염소도 그리고 동물들도 슬픔을 안다고 기쁨을 알고 웃고 그러잖아. 고양이 이런 것들 막 기뻐하고 막 개들 막 꼬리치고 좋아하는 게 이게 기쁨의 표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동물적 감정은 이미 일차적인 감정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동물이 부끄러움을 모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렇게 동물이 없지. 근데 그런 것도 감정이라고는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 4단을. 그거는 어, 2차적 감정이고 상당히 인간만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 벌써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각은 크게 이제 고체적 지각하고 이제는 세 개가 있는데 고체적 지각은 예, 뚜렷하게 인식되는 그 어떤 일반적 지각을 얘기하고 그거는 결국 이제 인간을 중심을 두고 다양한 시점으로 딱딱하게 분류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좀 밑에서 이 기호 가지고 얘기하면 좀 더 나아요. 이 듈레즈는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펄스에 그 기호 분류학을 그 갖다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명제 기호하고 낱말 기호를 쓰는데 이 명제 기호는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분짓고 딱딱하게 만드는 이 틀이라는 개념이다. 예, 틀. 이게 좀 그 틀이고 그러면 이제 액체적 개념 뭐냐? 이 낱말 기호는 그 틀을 가로지르는 어떤 다른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 고체는 어떤 그 큰 그 분류 같은 이런 어떤 틀들을 만들어 놓고 이 그 의미가 여러 방면으로 쓰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액체적 이미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체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이게 분자적 지각이다라고 하는데 이 분자적 지각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 액체적 지각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미지 제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 분자적 지각은 어, 이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면 기체는 뭘까요, 이게? 저도 이거 분해된 거. 겁니다. 분해된 거. 아, 다 분해된 그러니까 거. 물을 생각해 봐요. 네, 물이 얼음으로 굳으면 고체가 되잖아. 네, 그러면 그거는 변형이 되게 힘들고 네, 딱딱 구분이 지어지지. 네, 그거는 12가지 범조화. 그러면 12개 그 고체들이 딱딱딱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일로 갈 건 저로 갈 건 명확하게 분리가 돼. 음, 근데 액체가 되면은 흐르듯이 돼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 그전 음, 액체는 명확한 분리가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기체화되면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그 소인수 분해하듯이 음, 아주 작은 원소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그냥 무한히 늘어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 그 고체 액체의 그 물질의 상태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지.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예, 딱딱딱 구분져서 이건 A야, 이건 B야 이렇게 딱딱딱 구분하는 게 고체적인 이미지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트럼 속에서 섞여 있는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여기에 좀 걸쳐 있고 어떤 거는 이쪽에 더 강하고 이렇게 그 액체적으로다가 세상을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잖아. 그 좀 예, 고수들이 좀 그런 단계로 가지. 네, 애들은 정해진 대로만 세상을 본다고. 예, 근데 조금 마음이 그 유연해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를 유연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공자 대답하는 거 봐봐. 뭐 누가 물어보면 아, 그래 네가 옳다. 그 다른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해도 너도 옳다. 근데 그게 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연한 태도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액체 이미지고 이제 기체 이미지가 되면은 이게 보이네요.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다 이렇게 기화된 것처럼 그냥 분자화된 그 단일 요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유연해지지.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예, 조합이 되니까. 되게 그, 뭐야, 도인의 어떤 경지네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영화니까 영화에서의 어떤 그 이미지의 그 구분을 하려면 고체, 액체, 기체처럼 한 것도 참 놀라운데 어쨌든 영화의 여러 역할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네. 기체적 이미지가 라는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 이미지잖아요. 여기 제목이 지각 이미지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외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이 음. 고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액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그 모든 게 다 양자지 뭐 거기 뭐가 있냐 라고 이게 다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영화의 제작 과정이나 그런 걸 사실 잘 나도 몰라.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화에서 구현되는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분자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영화 기법이 있을까? 이런 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박철웅 교수나 이런 영화 전문가한테 그 촬영을 할 때라든가 편집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할 거라고. 음. 그 그게 이제 인물들을 세울 때 이런 어떤 지각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립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인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 부각을 시킨다든지 막 흐트려 놔가지고 이 사람이 인식할 때 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실제 영화에서 기술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지는 사실 나도 모르겠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감정 이미지인데 이 감정 이미지는 이제 보통 감정 이미지는 클로즈업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면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그런 것들 상황을 이렇게 읽기 위해서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주면은 이제 그거는 감정 이미지를 하는 거다. 그거를 또 이제 다른 이야기로 이 얼굴화, 이 얼굴화라는 표현이 있고 그게 이제 된 것이 이제 얼굴성을 가진 플랑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얼굴화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표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얼굴성을 가진 플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기법에서는 클로즈업이 감정 이미지를 많이 쓴다. 얼굴을 가지고. 뭐그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이미지가 이제 보면 그 감정 이미지는 정지한 채 머뭇거리는 어떤 순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쩌지 못해 계속 부들부들 떨거나 폭발하면서 이제 그 감정의 어떤 반응을 이제 하는 거죠. 그 감정을 가지고 그게 이제 행동 이미지다라는 것이고
이 행동 이미지는 이 충동 이미지가 속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충동 이미지는 그 행동이 있기 좀 전, 되게 막 이렇게 그 인간과 짐승의 어떤 그 원초적인 충동 세계. 그래서 이 충동 이미지를 자연주의라고도 하고, 행동 이미지는 이제 그것에 대한 사실주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약간 이 충동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짐승에 가까운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절제해 가지고 이제 뭔가 행동을 진행하면 이제 약간 그 인간 쪽에 가까운 이런 어떤 그 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들레즈는 사실주의보다는 이 자연주의를 더 옹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연주의의 본질은 충동 이미지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들레즈가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앞에 포괄적 전체라는 유기적 측면을 가리키는 이 공기호가 있고, 그 이 공기호라 보면 이 앞에 사인이, 이게 뒤에 교수님 뒤에가 사인이죠? 이게 기호, 예, 사인, 시네, 뭐, 사인. 예, 프랑스 말로는 시네, 시네, 예, 시네, 시네. 예, 신시네. 예, 사인이지 뭐 사인. 예, 예. 기호. 여기가 세인이 이게 공이란 뜻이고, 퍼스에서는 이걸 세인으로 썼대요. 세인. 이게 싱글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예, 싱글.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꾼 거래요. 그래서 단일 기호는 더 이상 분할 불가능한 개체를 가리키는 반면에, 공기호는 오히려 그 분할해야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분할 개체를 가리키는 거로 하고, 이거는 이 접두어 이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단일 기호는 이것을 셀프, 자기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공기호는 이걸 특이성이나 싱귤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단일 기호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자기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어떤 그 기호에 딱 그 매몰된다면, 이 공기호는 여러 개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그 기호 체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네, 이게 그 뭐랄까 왜 동일성 네, 이게 우리가 동일성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의 뭐 정체성, 뭐 아이디, 그 사람의 그 독특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내용하고 이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음, 이제 개체화 이론에서도 그렇고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난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야.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음, 하나 이퀄 여러 개다. 그 말이 안 되잖아, 벌써. 싱귤러 하면은 이게 하나라고. 음, 근데 이걸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쉬울 거야. 그 특이점. 네, 특이점의 영어가 singularity예요. 네, singularity. singularity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일성이야. 아니, 그렇잖아. 네,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 사람이 동질성을 유지한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이 늘 같다. 이런 말이야. 그 음, same의 뜻이 있다고 거기에는. 음, 항상 이 사람은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관점, 똑같은 주의를 내세우면서 항상 같이 행동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게 사실 싱귤러의 의미야, 그게.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쉽게 하나, 얘기하면 하나야. 그잖아. 싱글이라는 게 네, 하나라는 뜻이야. 네, 근데 싱귤래리티, 특이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물리학에서 싱귤래리티는 그 안에 엄청난 포텐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 빅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싱귤래리티잖아. 특이점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 그렇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특이점이 우주의 집합체인 거야. 그게 극도로 이렇게 그
그 고밀도 아주 고밀도로 응집해 있는 게 그게 싱글 하나로 보이지만은 얘가 빵 터지면은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응축돼 있는 거라고.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기온이 단일 기온이 그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기호다. 그러면 싱글 사인이라고. 싱글 사인. 그 포스가 얘기한 그 예. 신 사인이지. 신 사인. 근데 음. 그거를 불어의 그 저기 이 들레즈가 공기호라고 이름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공 하면은 벌써 뭐야? 여러 개가 다 여러 들어있는 개. 게 예. 공이잖아. 예. 그쵸. 여기에도 적용되고 저기에도 예. 적용되고 이렇게 예. 멀티 개념이 들어있는 게 공이거든. 씬 하면은. 네. 투게더거든. 씬이. 그렇잖아. 네. 투게더는 두 개 이상이야 벌써. 음. 그, 그 단어가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확 다르잖아. 일상에서 인식하는 거는. 네. 싱글 사인하고 이거는 맞아요. 투게더, 멀티 사인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같이 놓은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왜 그러면 둘레즈가 굳이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게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싱글 이퀄 멀티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거야. 음, 음. 마치 같은 거야. 인간은 하나이지만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많은 그 사람의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 그리고 이 생물학적 보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신체는 싱글한 거야. 하나야. 음. 하지만 그 안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고 뭐 온갖 장기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한 생물체가 된 거지. 그 그쵸. 안에는 또 수억 개의 세포가 또 뭉쳐 있고. 음. 그잖아. 그러면 네. 간은 또 하나인가? 간도 들어가 보면은 그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간이라는 게 된 거고 그 세포들은 다 하는 일이 또 조금씩 조금씩 달라. 그잖아. 그런 거의 결합체가 이게 집합 개념으로 보면 이제 그 이해가 좀 더 쉽겠지. 집합이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원소가 있지만 이건 소수야. 이렇게 하나의 싱글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 만물의 원리라는 게 음.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영화도 마찬가지지. 영화 하나 한 편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플랑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음. 플랑도 하나를 한 장면이 이게 한 플랑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 네. 안에는 수많은 프레임이 들어있고 네. 걔잖아 움직이잖아. 네. 단일 장면에서만 해도 30프레임이 움직이는데 이게 슬립 정도로다가 하나 툭 떼어내서 뭐야 화면에서 한 조각 쪼개내도 그 안에 프레임이 수백 개가 들어있다고. 네. 그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제 무한집합인데 음, 그 무한집합을 또 지칭을 하면 지금 말씀처럼 뭐 자연수다, 뭐 소수다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로 그 하나를 묶어서 보지. 하나로 또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또 무한이 있고 음, 그런데 이거를 또 그 언어를 공집합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공집합은 또 없다는 뜻인데 음. 이걸 동양 철학으로 가서는 마치 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을 공은 거의 무한에 대한 다지. 예, 모든 것이 공이라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공이지, 예. 또. 예, 그러니까 그걸 넘나들게 네, 어떻게 보면 동양 서양을 넘나들어서 그거를 음, 마치 이해가 되면 음, 공과 공집합과 무한집합이 또 하나가 돼 버리는 이런 음. 철학 이런 차원이 되는 거죠. 맞아, 언어적. 맞아. 음, 네. 이게 지금 교수님 여기서 보면 단일 기호는 이것을 셀프라고 하는 의미로 쓴다는 하거든요. 네. 이 셀프라고 하는 게 그 자기 하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까 이제 뭐 정체성, 동일성, 뭐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 할 때는 그 사람이 셀프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 음.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단일 기호라는 게 그 어떤 자아를 확보한 음. 하나의 개체 이걸로 개체, 본다는 얘기지. 단일 기호. 개체로 본다. 금방 그 금방 내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집합을 지칭하는 자기 하나
음,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그치. 거죠. 자기 그러니까 하나. 그거를 표현한 거죠. 하나로 음, 표현한 건데 그게 공기호라는 특이성으로 이제 다시 해석하면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음, 공으로 넘어가 버려서 음, 무한으로 해석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씬이라는 게 사실 같이 아까 얘기하신 투게더의 의미잖아요. 근데 음, 그러면 이 공기호가 이제 씬 사인인데 씬의 시그네? 음, 네. 그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또 싱귤러리티야. 그쵸? 음, 여기가 음. 지금 요 말이 약간 서로 모순일 것 같지만 이 지금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이지만 또 여럿인 이런 예. 어떤 관계. 그러니까 선문답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야 이런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양자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단일 기호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양자의 어떤 그 그게 이제 하나의 단일 기호고 음. 그걸 이렇게 묶고 있는 많은 어떤 물질이나 모든 생명 뭐 이런 것들은 세포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공기호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자 그러면은 이제 소립자를 생각하잖아. 아주 작은 예. 아주 플랑크 작은 상수 하나의 작은 알맹이. 그게 모나드지, 모나드. 입자 작은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네. 가장 작은 단위를 입자. 그러면 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근데 가정했죠. 양자역학에서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게 그 예.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의미가 아무 없는 거야. 음. 음, 걔가 다른 거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연결돼 그 있죠. 스핀에 의해서 막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할 때 음, 얘는 양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혼자 독립해 홀로 서 있는 거는 양자가 아니야. 음, 다른 것과 같이 이렇게 엉겨 있을 때 이게 양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단일성이자 그게 전체야. 네. 전체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또 단일자들이 뭉쳐 있는 거고 그 개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양자역학도 제대로 이해가 되고 이 개체화 이론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개체라고 하는 거의 단위도 뭐가 존재자가 되면 딱 하나로 그냥 이렇게 끝난 하나의 완성된 뭐 물체가 딱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게 개체가 아니야. 음. 걔도 언제 분해될지 모르고 또 다른 개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 개체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조금씩 변화해 갈 때 그 간격이 하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 인식하고 있는 거고.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선무답하는 것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도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도 이미지들의 그 집합이자 그 전체 이미지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시네마가 되기도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고 그걸 다 쪼개놓으니까는 의미 있는 어떤 단위들이 풀랑이고 근데 음. 풀랑도 또 쪼개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쪼개진 걸 그쵸. 보니까 프레임도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도 또 뭐 예, 그 맞아요. 싱글샷, 투샷, 쓰리샷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개 사물을 결합해 놓은 게 또 프레임이고 이게 음.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게 막 순환 반복이야. 음.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도 왜 그 감각에서 다시 지각, 무슨 감정, 행동, 그래서 다시 다시 시작. 지각으로 돌아가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순환 과정인 거야. 모든 사물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거기에 인간이 개입돼 가지고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런 감각 활동, 지각 활동, 그다음에 그 결합 활동, 인식 활동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를 얘는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알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행동 이미지에는 이 형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형식, 하나는 작은 형식이 있고 큰 형식은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액션이 들어가고 그 액션에 의해서 다시 시츄에이션이 그 회복이 되는 요런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변증법적 어떤 논리를
음. 이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이 행동 이미지의 형식인데, 뭐 한 예로 평화로운 마을 S에 악당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을이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서부 근데 영화네, 서부 영화. 예, 그죠. 근데 새로운 보안관이 그들을 물리치고서 다시 마을에 새로운 평화를 또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 이미지의 큰 형식. 근데 이게 헐리우드 공식이라고 하네요. 상업 영화를 지배하는. 다 그렇잖아, 거기는. 네. 슈퍼맨이 해결하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작은 형식은 뭐냐? 작은 형식은 이 시츄에이션이 아니고 그 아까 뭐죠? 그 액션의 시츄에이션을 만나 가지고 다시 새로운 액션이 되는 어떤 변증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 인간이 어떤 시련의 상황을 만나고 그걸 극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이런 어떤 그 플롯 이런 어떤 흐름을 갖는 게 행동 이미지에서 이제 작은 형식이다. 이게 보통 유럽적 영화들 이러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성장 소설 그런 거지. 성장 소설.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이게 행동 이미지의 작은 형식은 하나의 인덱스고 이 인덱스가 이제 영화 속에 인물들의 작은 행위들을 배우 사태로 나타내는 기호다. 그리고 들레즈는 이 작은 형식의 의미를 일립스라고 하는 단어로 찾는다. 이 단어는 이제 생략인데 이 생략된 길피 빈 구멍을 빈 구멍이 기피 역할을 하고 실제 사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인물의 작은 행위는 그것을 유추하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영화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워 놓으면 그 비워 놓은 것을 우리가 그 뇌가 알아서 이렇게 그걸 나의 어떤 잠재 그건가요? 그거 이렇게 엮어 가지고 메꾸지, 이제 예, 메꿔내지. 메꾸게 예. 예, 메꾸게 하는 그래서 그냥 유추하게 하는 나의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런 류의 이제 형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들레즈는 행동 이미지의 작은 형식이 B급 영화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런 독립 영화 같은 거겠죠? 독, 그래서 독립 영화들이 많이 그렇게 한. 예, 탐정 영화들이 이런 쪽에도 많이 한대요. 그 추측하고 뭔가 찾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바뀌고 이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게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비워 놓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자기가 같이 자기 경험으로 '아 쟤가 범인일 거야.'라고 그렇게 추측하게 만드는 음. 이게 기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비워 놓는 거. 그 엘립스가 땡땡땡이야. 글 쓰다가 왜 예. 그런가? 그리고 끝에 점점점 이렇게 해놓잖아. 그게 이제 네. 생략된 거에 예. 표현이 엘립스란 뜻인데, 엘립스가 그 케플러가 이제 저기 그 뭐야 이게 수성, 금성 얘들이 움직일 때 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잖아. 그 전에는 예예. 예예. 과학자들이.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타원으로 타원. 움직인다. 아. 그래서 아. 그 엘립스가 이제 타원이란 뜻도 되거든. 아. 그 두 가지 이렇게 복합적 의미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제 그래서 타원이 그 작은 형식, 작은 예예. 그쵸. 형식을 타원형으로 일어난다. 음. 타원의 특징이 그 중앙점이 두 개잖아. 예 그쵸. 예, 이게 인물이 두 명이 한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장 예. 소설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예 여기 지금 행동 이미지 작은 형식 그 도식을 책에 보면 그림 사에 고렇게 돼 있어요. 타원을 이렇게 점이 두 예. 개. 그래서 그 이게 주인공이 두 개인 거예요. 네. A 상태에서의 주인공, B 예. 상태에서의 주인공. 이 이게 요런 어떤 그 성장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래서 프랑스 영화 보면은 되게 그 고뇌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찾아가고 막 현실의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어떤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영국 영화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태양은 가득히인가? 그런 게 전형적으로 이런 영화죠. 아, 그잖아. 인간의 그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예, 묘사하다가 예, 묘사하죠. 무슨 예,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 예,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다른 바뀐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과정. 그쵸. 예. 어, 이 영화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끝나고 이제 4장이 이미지와 기호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이제 이미지와 기호는 이제 펄스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은 이제 순수 시청각 이미지의 등장. 이게 뭐냐? 순수 시청각 이미지가 이거는 순수한 시지각적 상황은 더 이상 감각 운동적이지 않은 그리고 해방된 감각들이 시간과 사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도록 하는 새로운 형식의 관계를 발견해. 이거를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뒤에가 조금 더 정확하게 감각 운동 도식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결국 탈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벗어난 어떤 이런 반인간화, 반지층화, 반현실화의 잠재화를 가리키는 거고, 음, 예, 이게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걸 벗어난 어떤 진짜 객관적으로 보는 뭐 부조리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현상 실제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러니까 물리 그런 세계로 이미지. 돌아가는 거예요. 물리 세계로. 그쵸. 음. 그쵸.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게 핵심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내곡이라는 표현이 결국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계속 아전인수격으로 음. 무언가를 이렇게 기울이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근데 주관성이지 이게 내곡이 이제 주관성, 인간의 예, 주관성, 지멋대로 그쵸. 해석하는 경향. 예, 그쵸. 이걸 빼자 이거지 이제. 빼자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우주를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하는 현상을 그냥 그대로 음. 된 거다. 그때 받는 이미지가 순수 시청각 이미지다. 참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나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의 스토리 진행과 무관해 보이는 이 순수 시청각 이미지를 둘레즈는 피규어라고 했대. 피규어. 이게 우리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식, 핵심이 되는 어떤 특징되는 도식을 우리는 피규어라고 하잖아요. 논문에서도요. 그쵸? 음. 그, 객관화된 그림, 그쵸. 주관성이 배제된 그림. 그걸 피거라고 그러지. 피거. 아, 감정 표현을 해놓은 그림은 피거가 아니고 픽처가 되든가 뭐 포토가 되든가 프로세스 모델링 이런 것들이 다 피규어의 개념인가요? 피거지 그 다. 예. 모델링 데이터 해놓은 모델링? 다이어그램이 다 피거지 피거. 피규어. 객관화 시켜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딱 와닿는데요, 바로? 음. 이 순수 시청각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업무 프로세스. 딱 주관적인 감정이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도식화. 이런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네마는 이제 작은 차이를 낳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 피규어를 또 다른 얘기로 작은 차이를 낳는 이미지. 이걸 또 형상이라 불렀고, 그리고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고 변형 또는 변화, 형태 파괴의 징표를 우리는 피규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둘레즈의 어떤 내용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차이와 반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이 지금 현실과 잠재, 아니죠.
실제와 그 현실의 차이,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어떤 순수한 이미지를 피규어화하고 그거를 순수 시청각 이미지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요런 어떤 의해서 운동 이미지에서 현실은 인간에 의해서 재현된 것, 현실은 이제는 어쨌든 인간이 개입이 된 거고, 근데 시간 이미지는 직접 보여지는 순수 시청각 이미지다라는 음. 게 이제 그 인간을 배제하고 어떤 시간은 어 그 변화라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변화. 요런 게 지금 형태의 변화, 이게 다 그 뭔가 그 시간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변화가. 그래서 그것의 어떤 순수한 시청각 이미지고, 인간과 현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는 더 이상 재현되거나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겨루어지게 된다. 그 자체로 겨루어지게 된다. 이 실제가 그 재생이 아니라 그냥 실제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비교하면서. 그래서 들레즈는 스크린 뇌라는 원칙에 따라서 영화의 이미지는 극장에서 재현된 무엇을 볼 것이 아니라, 재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재현하고 재생하고 그대로 녹화된 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극장 밖의 어떤 다른 현실 공간을 보듯이 보라라는 게, 그 극장 밖의 실제의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음. 그런 어떤 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뭐냐, 극장 밖의 현실 공간, 그게 순수 시청각 이미지다. 이 여기에 하나의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떤 문제의식, 아니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이 순수 시청각 이미지라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재현이라고 그러면 이게 벌써 재현은 주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재현된 것이 사실 내 모델링 이론의 모델이거든. 음. 인간의 의식적으로 사물을 인식을 해서 심상이 형성된 거를 표현해 놓은 게 모델이라서 음. 내 모델링 이론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아. 근데 아. 그거 말고 어 기호, 음. 기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자연 기호와 인공 기호. 네. 그러니까 인공 기호가 모델이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게 나는 모델링 이론을 그것만 다루는 거고, 자연 기호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 이미지는 자연 기호를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런 식의 시도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현을 한다는 얘기는 벌써 인간이 개입된 거예요. 아, 그쵸. 그 인간의 자체. 주관성이 개입된 게 재현이야. 어떤 사물을 보고 그걸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재현이거든. 근데 미술에서도 이 재현이란 말은 되게 싫어해. 되기 싫어하죠. 싸구려 그림이야. 네. 재현을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된 그림은 어, 가치가 없어요. 현대 미술에서는. 음. 그러니까 중세의 그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은 재현이라고 그래. 음. 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한 거를 주관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그대로 그려놨어. 그리고 재현을 잘하면은 그때는 유명한 화가지. 근데 음.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지금은 다 싸구려로 이발소로 가거나 그냥 음. 길바닥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그림들이 다 그 재현된 그림들이에요. 음. 그거는 4만 원, 5만 원 할인해서 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 경매장에 가면은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려. 그런 그림들은. 음. 근데 그런 그림들이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꽤 비쌌어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그랬고 박물관에 지금 걸려 있고. 예, 근데 그쵸. 그 그림이 14세기, 15세기 이런 때 그렸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고 그 모나리자 그림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재 어떤 화가가
모나리자 그림 같은 걸 그려놨다 그러면은 그건 쓰레기예요.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미술 작품에도 시대성이라는 게 거기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아, 예, 지금은 아무리 세밀하게 뭐 물방울을 갖다가 그냥 물이 똑똑 아유, 떨어지듯이 그려놔도 그 싸구려 그림이에요. 그쵸, 근데 재현. 우리 이제 일반 그림에 대한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야 진짜 이거 진짜 같이 그려놨네. 네, 그 그게 왜 의미가, 극사실화 있잖아. 극사실화 네, 연필로 이렇게 그린 거 보면은 진짜 뭐 사물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이렇게 그려놨거든. 네. 그러면 그 그림 잘 그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술을 아는 사람은 아유 저걸 뭘 그림이라고 그렸냐 그래. 그게 그럼, 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술하고 연결하자면 이 순수 시청각 이미지는 재현이 아니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벗어난 재현을 인상. 벗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상, 인간의 느낌. 주관성이 개입돼서 화면을 만든 게 아니라 음, 객관으로 사물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어떻게 그걸 할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화면은 싸구려 영화다. 이거. 음. 아, 그건 정말 촬영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 외에 임민수 작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 음, 그 대전일보 기자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라고 한다 이거야. 조작된 그게 재현이거든. 네, 그 사고 현장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그건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찍힌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싸구려 사진이고 그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만든 영화는 싸구려 영화다 이 얘기야 지금.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극장 밖의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음, 반드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음. 표현하는. 아니 물론 해석체는 따로 있지. 네, 관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건 이제 별도의 네, 문제고 네. 영화 자체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조작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인위적인 거죠. 화면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들은 현대 영화에서는 싸구려 영화다. 근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 그런데. 그렇지. 의도적으로 화면을 다 구성해 놨지.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금방 식상하다 이거지. 진짜 두 번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 화면 촬영을 그렇게 임수 작가가 그냥 이렇게 부닥치는 대로 사진 찍기 그것도 네, 그렇잖아. 벌써 부닥치는 대로 맞닥뜨리는 대로 사진 찍기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의도가 들어간 거잖아. 네, 그렇죠. 그치? 근데 이제 야, 치즈 해라. 무슨 옆으로 이렇게 어깨 맞대고 서라. 서로 뽀뽀하고 다정한 모습처럼 포즈를 취해라라고 사진 찍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네, 자연스럽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그냥 그대로. 카메라에 팍팍팍 담는 거야. 카메라가 기계가 이제 화면의 일부가 돼가지고 음, 걔가 그냥 작동을 하는 거야. 그 그게 사람이 다니면서 일부러 이런 장면 저런 장면 이렇게 골라가서 찍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 기계가 영화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기법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난 나도 잘 촬영하는 거 모르겠어.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이제 현실을 바꾸는 이제 행동이 아니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음, 관찰하는 게 이제 영화인데 이제 그걸 견자의 영화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그 주체가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 그 해석체가 현실을 지금 있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하든 음, 음, 그 경험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순수 시청각 이미지의 그 목표라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음, 아까 얘기한 그 무언가를 재현해 놓은 어떤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얻진 않잖아요. 저런 면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각하게 만드는. 근데 그것도 메시지 아닌가요? 그
메시지가 없이 그걸 줄 수가 있나? 메시지하고 의도는 다르지. 아, 그런가요? 예. 메시지는 내가 관객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나의 생각? 네. 이게 메시지라면 의도는 그거를 배제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관객이 해석하세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는 거지. 현대 철학이네, 딱. 딱 현대 철학이야. 예, 현대 미술. 미술, 음악 다 그래. 예. 아, 그러네. 딱 예를 들어서 군가나 무슨 뭐 애국가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메시지를 저기 전달해가지고 상대한테 강요를 하잖아, 예, 관객한테. 그렇죠. 그런 건 예술이 아니야, 지금은. 오히려 수요자 중심이네요. 그렇지, 관객 중심인 거지. 예, 관객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다양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지. 자기의 시간 이미지를 자기의 어떤 그 과거 시간 이미지를 가지고 결합해서 그 빈 공간을 메꿔서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거죠. 예. 되게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게 해석체가 되네요.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 얘기가 예,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소시르가 얘기하듯이 기의를 기표로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건 재현에 불과하다 이거지. 음. 그게 아니라 보는 사람. 여기 보면 이- 왜 아까 뭐라 그랬지? 그 견자의 영화. 견자의 영화라 이게 견자. 보는 사람의 예. 영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에서도 지금 현대 철학의 요구는 그 수요자 중심이거든요. 경영학에서도 고객 감동하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네. 내가 그 쓸모 돈.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잖아. 예. 근데 우리 아주 지난번에도 그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그 하는 실수가 뭐냐면 계속 기술의 완성에 기술의 유일성, 음, 기술의 완성 그리고 그 최신성에 다들 매몰돼 있어요. 이게 팔리겠냐?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만들어 놨는데 이게 팔리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서로 비판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없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든 제품이 얼마나 거기에 접근했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지. 우리가 얼마나 공급자로서 그걸 다 갖추고 있느냐. 이거는 요즘에 어떤 그건 아니니까 이 수요자 관점으로 작성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음. 그 전형적으로 엔지니어들은 완벽을 기하려고 그래요. 기술적 우위성, 예, 기술적 그렇죠. 완벽성 네,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 그게 없으면 시장에서 안 먹힌다 어, 생각하는 거예요. 어. 사실 아닌데. 근데 고객은 그렇게 높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급한 기술이라도 그게 오히려 기능만 많고 기술이 고도로 돼가지고 비싸지면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결국 그 수렴하고 발산하기 변증법에 의해서 음, 계속 그 발전시키는 것처럼 영화나 뭐 제품이나 철학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서 이제 보면 이제 들레즈는 시네마 원에서 몽타주 장의 마지막 절에 이 역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역증명이 뭐냐면 어떻게 세 가지 변주를 소진시킬 것인가인데 이 세 가지의 변주가 뭐냐면은 그 아까 어 그 위에서 얘기한 있잖아요. 시각, 감정, 행동.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변주. 예. 그 운동 이미지의 세 가지 변주 아까 보셨죠? 지각, 감정, 행동, 행위를 소진시킬 것인가인데 이 소진이란 단어가 저는 좀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없앤다? 뭐 근데 그 운동 이미지 남김없이 다 쓴다. 다 쓴다. 예. 세 가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활용해서 쓴다 이러는 거예요. 왜 다 써야 돼요?
아, 아니, 소진이라는 건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소진시킨다는 게 다 써서 없애라 이거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인가? 그거보다도 그런 옵션들이 세 가지나 있는데 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음. 완성이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 세 가지를 아낌없이 다 써서 없애버려야 완성된 제대로 된 작품, 운동 이미지의 그 의도를 반영한 영화가 만들어지겠지. 지각, 감정, 행위. 음. 이 소진하는 방법도 궁금하네요. 아니, 항상 소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박 대표는 최선을 다하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운동 이미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라는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운동 이미지는. 왜냐하면 내 주체로 아까 그 지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감정의 행동이 이게 인간 중심이잖아요. 운동의 음, 이미지가. 이 세 가지 변주를 낳기 때문에 그 핵심은 인간 중심에서 탈중심화. 이걸 다시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운동 이전 상태, 태초의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들레즈는 그걸 이제 생명 이전의 수프 상태,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상태고, 또 미세의 간격들, 새벽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 탈중심화라는 단어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인간 중심에서 음, 빠져라. 그래서 적어도 이런 어떤 그 사상을 영화에서는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 시네마를 쓴 거예요. 이 탈중심화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영화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견자의 구현할 영화를 수 만들어야 있다. 된다. 예. 음, 이렇게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현실을. 이게 그거고. 그래서 이제 들레즈의 역증명은 그런 소진을 통해 운동 이미지, 즉 생명 이전에 이런 거를 돌아가기 위한 거고, 그 세계야말로 내재적 평면, 영화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플랑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국 이 생명 이전의 수프 상태나 새벽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영화적 이데아의 영화를 내가 이 들레즈가 영화를 여기에 접목한 플랑, 자기의 어떤 플랑이 도달하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왜 썼지라고 하는 게, 영화가 이 탈중심화에 되게 잘 포맷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하이 이미지로부터 운동 이미지가 운동 이미지로의 복귀가 이미지의 이제 어떤 상대적 체계라면, 이 이미지 운동 이미지의 풀랑은 변화하는 전체의 또는 지속 혹은 보편적 생성의 동적 단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전체와 단면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상대적인 운동 이미지가. 근데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지의 절대적 체제로 시간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이미지는 어떤 주체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체계라면, 그러면 이 의미가 사실 저는 교수님, 사실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주관적이라고 해석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예, 하면 그렇죠.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사물을 지각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행동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합쳐 가지고 그 예, 감정 뭐 여기까지 합쳐서 운동 이미지라고 했다면 그런 예, 운동 이미지에 근거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런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우주의 그 원리나 법칙, 현상 이런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려면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음, 그러면 그거는 어, 인간 주관적인 거에 비하면은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음, 물리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예, 거에서 절대적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또 예, 하나의 프레임이 머릿속에 예, 있어가지고 그걸로 또 회귀하는 게 아니냐. 그럼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 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는 아니라는 거지. 아, 이 주관적인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 모든 거를 예, 지 예, 관점에서 보니까 예, 다른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항상 부딪힐 수가 있잖아. 근데 예, 이걸 초월을 하면 그러면 이제 원시 세계, 자연 세계, 우주로 돌아갈 수가 있겠지. 근데 음, 거기는 절대 세계다 이게. 이 인간 중심의 상대적인 세계인 것보다는 거기는 더 안정화된 절대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로 예. 여기서 쓰는 말. 아, 음. 그러면 조금 보편적인 세계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의 절대적 체제란 얘기지. 이미지의 예, 절대적 체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냐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아니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띌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예, 예, 그런 세계가 이제 시간 이미지의 설명이라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거를 시간 이미지를 영화한다라고 자기는 말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약간 동시대성적인 서로 공감이 되게 만드는 그 서로 어떤 동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네. 그 사회 동포적인 입장의 영화가 나오겠지. 그 아, K 영화 이런 것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네. 바로 이런 시간 이미지화된 영화를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 그렇죠. 이전에는 한국적 정서, 맨날 뭐 울고 네. 짜고 뭐 애가 뭐, 그 결혼해서 그 사생아가 태어나가지고 그거 그 뭐 보내고 슬프게 울고 맨날 그런 네. 영화 네. 천편일적이잖아. 우리나라 그 왜 60년대, 네. 70년대가 보면은 영화 소재가 거의 비슷해. 다 가족 간의 무슨 불화, 무슨 왜 막장 드라마 막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이건 외국에 나가야 안 팔려요. 그렇죠. 그거는 상대적인 거거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스토리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 정서에도 맞지도 않아. 근데 음, 이제 기생충이나 이런 거는 그런 이 한국 고유의 정서만 담아 있는 게 그런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계급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그 외국 그 아, 심사자들의 눈에도 띄는 거지.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절대적이라는 거는 객관적 뭐 이렇게 본다면 음. 그 동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보편 동의할 타당한. 수 있는 예. 네, 동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음.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음. 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치. 영화를 그렇게 구성하는 거지.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예. 그런 어떤 그 사회상 인간의 내면 세계 그 네, 뭐야, 이렇게 저변에 있는 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차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인간 심저에 있는 그 욕구, 욕망 이런 거를 이제 영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지.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그 많은 사람들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과 그 현재의 어떤 이 문제를 같이 느낄 수 있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음. 그치. 그게 지금 현대 예술도 그렇고 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동의 기반의. 맞아. 그렇게 안 하면은 글로벌라이즈 할 수가 없어요. 알겠네요. 알겠어. 네. 그래서 충동 이미지는 이제 이게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있고 성찰 이미지는 행위와 관계 사이, 관계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 사이에 법칙이 있는데 이게 퍼스의 3차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그림에 또 나와요, 이게.
표 있죠. 네. 펄스에 보면 어디더라 이게? 펄스의 기호 그림 1 거기 보면은 기호 표, 삼각형인가? 아, 아니죠. 아, 이거 표1 아니야? 네, 표1 펄스의 66, 기호. 61페이지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삼차성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밑에서 조금 더 하면 시간 이미지는 논의되는 어떤 기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 보면 운동 이미지의 기호들의 소유권을 인간이 갖고 있었다면 이제 시간 이미지들의 기호들은 소유 관계가 이미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기호는 인간과 평등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어떤 이미지를 동의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또 기계? 그런 개념일까요, 교수님? 이게 시뮬라크르 개념이에요. 시뮬라크르. 그러니까 그 왜 플라톤이 얘기하는 시뮬라크르는 원래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가 있고 예, 그거를 모방해서 만든 미메시스의 세계가 우리의 그 자연 예, 현상이다. 근데 그거를 보고 또 그 뭐 그림을 그리거나 예, 작품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시뮬라크로로 음, 원본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대 미학이나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데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쵸. 그게 유명론이거든, 일종의 그런 예, 거는. 왜 이름을 그냥 붙인 거야. 그 뭐 예, 신이 있다, 뭐 예, 그런 이다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가상의 세계인 거지. 그게 실제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걔가 원본이고 우리가 만든 건 다 무가치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참하지, 인간이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시뮬라크르의 개념이 완전히 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원본성, 시뮬라크르 자체가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얘가 원본이야. 음, 누구를 흉내내서 만든 게 아니라 시뮬라크르 자체가 그냥 원본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예,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반복이고. 예. 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명은 예술이나 미술 작품,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저기 문학 작품들도 다 시뮬라크르라는 거예요. 그 장 음, 보드리아르의 그 관점에서는 그걸 이제 어, 들레즈가 아예 그 일원화해서 책을 쓴 거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으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시뮬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독립된 시뮬라크를, 기호. 기호 자체가, 그러니까 소시리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만든 거거든. 네, 하나의 그죠. 그냥 상징물에 불과해. 음, 근데 이제 퍼스가 그것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세계, 단계로 예, 아이콘, 도상 예, 그대로 그냥 흉내내서 만든 거. 예, 왜 우리가 지표, 이미, 무슨 콘? 왜, 뭐라 그러지? 왜 이렇게 그 메시지 보낼 때 보내는 건 어, 이미지. 그걸 아, 뭐라 그래? 무슨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 예, 이모티콘 이런 게 그 원래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잖아. 예, 그쵸. 예. 그 아이콘도 그런 것들이지. 그런 예, 단계로 기호를 만드는 게 있고 이게 이제 그 미메시스야.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복제품이야, 그냥. 근데 그거는 아주 저급한 이미지지. 음, 저급한 기호죠. 기호 중에서 제일 싸구려 기호. 두 음, 번째 기호가 지표, 일차성 지표야. 이건 겉에는 안 드러나는데 뒤에 숨어 있어. 그걸 그쵸. 보면은 뒤에 뭐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예를 음, 들어서 어디서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그거는 기호거든. 예, 연기는. 그러면 아, 저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사람은 알아봐. 그쵸. 근데 동물은 지식, 몰라. 예, 예. 그거는 벌써 한 단계 깊이가 들어가 있는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기호를 보면 인덱스라는 게 왜 그 책 뒤에 그 왜 찾아보기 있잖아. 네네, 그쵸. 그게 인덱스야, 사실은. 그러면 뒤에 인덱스에 그 나열된 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뭔지 몰라.
그 페이지를 쫓아가 가지고 안에 본문을 봐야지만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 수가 있어. 그쵸. 그게 인덱스예요. 그게 이제 기호 뒤에 숨은 뜻이 있다는 게 2차성 그 기호고 3차성 기호는 그냥 무작위 상징물이야. 심볼들. 심볼은 그 심발만 봐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어. 배우기 전에는. 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라고 한글로 써놔 보라고. 슛, 리얼, 묬 이렇게 써놓고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얘가 이걸 사람으로 보겠냐고. 근데 우리는 이 심벌, 사람이라는 그 한글로 된 상징물을 보고 이게 실제 인간이 뭐 코가 그러니까 코가 있고 뭐 눈이 있고 또 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고 기억력도 갖고 있고 행동하는 이런 생물체를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기호를 보면은 다 떠올라. 뭐 이순신도 이 떠오르고 시간에, 뭐 박주환도 떠오르고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떠올라. 그게 상징물인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기호는. 음, 근데 그거를 man이라고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써놓고 그렇게 얘들은 인식한다고. 음, 그잖아. 중국 애들은 인자, 사람 인자, 한자 써놓고 그렇게 인식하고. 예, 그리고 그쵸. 사람 인자, 사람, man 이런 거는 다 상징물에 불과한 거지. 음, 그거를 다른 기호로다가 예를 들어서 돼지라고 써놓고 이걸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 그걸 상징물이다 이거지. 그게 가장 고급 기호인 거고 3차원 고급 기호인 거고 이거는 인간만이 쓸 수가 있어요. 이 기호는. 음,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몰라. 그러네요. 저 아이콘이나 인덱스는 웬만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호를 보여주면 추측도 하거나 바로 알아봐. 그러니까 교통 표지판은 다 아이콘이야. 네, 그쵸. 그거를 생각해서 배우게 하면은 안 돼. 음, 그냥 보는 순간 알아야 되는 거죠. 차가 멈추든지, 그잖아. 예, 그, 뭐, 가든지 이런 행동을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지, 그거가 뭐지? 그러고 하면은 이미 그 교통 신호로서의 의미가, 그 기호 역할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세 단계로 돼 있다라고 기호를 이렇게 그 단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게 퍼스가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둘레즈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 기호화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진기호는 1차성 기호, 단일 기호는 지표, 3차성 법칙 기호는 상징,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기호가 인간과 평등하다는 것은 예전에 그 존재의 지도에서 네. 그 기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이런 개념도 기계고 저것도 기계고 이게 이러면서 이게 뭐 그거나 이거나 우리가 만들었지만 걔도 하나의 개체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호가 완전히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잖아. 지가 만든 건 지 거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아, 기호는 인간. 언어는 인간이야. 그렇죠. 그죠? 언어. 그 언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내가 만든 거는 나야. 아, 그냥 그렇잖아. 그렇게. 영화를 만든 거는 사람이잖아. 돼지가 예. 만들지 않았잖아. 예. 그쵸. 돼지 이퀄 영화 하면 틀려. 네. 근데 사람 이퀄 영화 하면 맞아.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생산물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등한 거지. 음, 여기서 들레즈가 기호라고 얘기한 것이 음, 그 영화를 이제 언어적인 이제 언어적이고 서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음, 이미지이고 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어적인 게 아니고 언어보다 더 본질인 기호로 표현을 한 거고 그 언어도 기호 기호야. 언어도 언어도 기호죠. 기호야. 이미지도 기호고. 그러니까 이미지, 이미지적으로 만든 건 근데 여기서는 다 저기 기호야. 들레즈가 이제 그 언어적인 그 언어적인 서사 형태가 아닌 그 영화는 이제 언어로 표현되는 서사적 형태가 아닌 어,
이미지를 무언가 그 더 본질적인 걸 표현하고 싶어서 기호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박주한 이사가 그 시네마 완에 그 소진되는 몽타주의 소진 그 세 가지 변주법 이유에 대해서 음, 그 마지막 장이 있잖아요. 시네마 완에. 그 네. 마지막 장을 그 읽어보니까 들레주가 그 들레주는 영화가 언어가 아니라 기호적인 것으로 진술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걸 간명하게 말하면 그 그 기호의 그 기호의 특질이 그 가동적 진료로서 그냥 진료라는 언어를 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 들레주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혹시 기호학의 기호를 그 기호라는 걸 빌려서 더 본질적인 이제 진료라는 단어를 이제 시네마 완에서는 썼고요. 그 진료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 해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기호가 인간과 평등하다는 거는 아까 인제 말씀하셨던 저희가 기호 자체로 표현하게 되면 마치 인제 양자적으로는 그 가장 최초의 본질이 되고 그 기호 자체로 표현돼야만이 그 이미지 자체에도 기호 자체로 표현된 그거와 또 하나가 전체가 되는 본질과 이게 또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기호화하지 않으면은 거기다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 프레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호는 다 그 분철되고 또 다시 모아지고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아니, 수수 그 말도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책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음, 같은 단어지만 이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그 문장에서의 언어란 말이 사실은 언어하고 기호학은 똑같은 거예요. 언어학이 기호학이야. 음, 기호학이 언어학이고. 그래서 그 음, 사실은 똑같은 건데 아까 그 문장에서의 그 언어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모델링 이론에서 8가지 뭐 몸짓 무슨 물질 이런 걸 다 언어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언어의 개념은 뭐냐면 글로 쓰거나 음, 말로 하는 게 언어라고 생각해. 그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작은 협의의 언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쓴 거야. 저,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적인 랭귀지를 갖다가 다 기호하고 다른 거라고 해석했다면 이거 완전히 잘못 쓴 거지. 그쵸. 근데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거기서의 언어는 문자나 글로 저기 말로 하거나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그러거든. 음, 그 의미에서의 언어야. 아 음, 그러면 그림도 언어잖아. 그거는 확실히 알잖아, 지금. 네. 네네네. 네. 예. 그 그냥 그 인제 이미지가 말씀하신 언어인데. 그 문장 안에서 인제 다른 책에서 표현할 하는 그 문장의 문맥처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예. 네. 여기 인제 이 책에서는 이건 네 들레주의 그 시간기계라는 책인데요. 음. 거기에 인제 들레주는 "영화가 언어가 아니라 기호적인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렇게 음. 표현을 그 했고요. 얘기야. 그게 네. 좁은 그리고 의미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글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 네. 문장에서는. 네. 예.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펄스의 기호학에 대해서 인제 분석을 하는데 펄스의 기호학은 언어학이 아니고 논리학이다. 음.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펄스의 기하학의 인제 특 특징을 근본적인 나타남으로 정의되는 파네론? 음. 파네론이라고 파네론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기초한다. 음. 그러면서 인제 들레즈가 그 소시르보다 퍼스를 선택한 이유를 인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음, 네. 근데 그 퍼스의 기호학을 보면 전부 언어의 이론이에요. 음, 네. 예. 그래서 그 같은 언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의미가 다르게 쓰인 거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는 말과 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의미만 가지고 그 문장을 쓴 거지.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기호라 그 말 자체가 학문적 입장에서 틀린 말이라고. 음, 근데 그 글을 읽어가는 그 문맥상에서는 좁은 의미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기호도 언어고, 이미지도 언어고, 영화도 언어예요. 큰 의미에서.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기호가 우리가 만들어 놨지만 그건 결국 음. 또 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지 나의 반영이야. 인간의 예, 반영이야. 예, 평등하다. 음, 그 이미지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내가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평등한 거잖아요. 나니까 그게 나. 음. 뭐가 어, 우위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예, 그렇죠. 예. 그 존재의 지도의 그런 어떤 얘기와 비슷하네요. 거기도 왜냐하면 그게 평등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호가 독립을 못 해요. 그렇지. 그 위에서 기호가 독립된 그, 그러니까 종속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그렇죠. 왜 화가들도 그러잖아. 우리 저 허당 스님이 이번에 네, 저거 전시회 하잖아. 네네, 그분이 그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림은 내가 붓을 놓는 순간 내 그림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새로운 어떤 그 그림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걔가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런 예술, 그런 어떤 것들을 하라는 거군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거는 어떤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의 소유물이 아닌 거야. 음, 그 영화 자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된 존재인 거야. 음, 지금 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등할 수밖에. 네, 그래야 현대적 의미의 시뮬라크르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저기 특히 이제 언어 말씀드린 이유가 음,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네, 그 언어에 대한 해석. 그래서 제가 거기 저기 카톡방에 좀 올려놨거든요. 음, 아까 그래서 그걸 교수님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또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기 네. 예 그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퍼스부터는 다음 주에 하시죠. 그래, 힘들지? 아, 아니 근데 아니, 괜찮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2시간을 네, 했으니까 퍼스부터는 좀 그 내용이 또 더 재밌어요. 음, 여기 그래요. 기네요. 퍼스가 짧으면 네, 그냥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기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요약을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요약이 안 돼요 이게. 아니, 이게 요약한 책인데, 뭐. 이 책 아, 거기 어, 자체가 나오네. 예, 엄청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퍼스 예. 이게 확실히 잘 돼 있어요. 네, 제가 그 궁금해서 지난번에 이제 듣자마자 제가 그 일부러 관련된 책을 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음, 요즘 그 심원동으로부터 그냥 그 너무 감사하게도 막 이거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저 음, 지난번에 이렇게 그 왜 말씀드렸냐면 그 지금 마지막 소진된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시네마 네, 완. 네. 시네마 완 여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어 아이고 이거 내가 저거 해버렸네. 이건 흐리게 펼게요. 본문이 좀 다르네요. 어 이거는 저기 딴 책이에요. 이제 어, 관련된 책을 내가 했는데 잠깐만요. 그 배경 화면을 없애야지 네, 그게 없앴어요. 카메라가 이게 저기 될 거야. 여기 그 소진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예, 보면 예. 여기 반대의 신과 어떻게 세 가지의 변주를 소진되기 시작하는가 요 단어 있잖아요. 예, 아까 그 박주환 이사가 세 가지 그 마지막 장 예, 예.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놨거든요. 사실상 예 거기 설명한 요거 그래서 시네마 완을 좀 시네마 완하고 아까 그 시간과 기계라는 책 여기서
음, 거기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마침 그 한참 보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네마 완투를 좀 봤어요. 음, 그랬더니 아, 제가 그 박주환이사 아까 설명하는데 그 특별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침 그 왜 교수님이 그 우리한테 저 책을 했을까? 이 책은 정말 재미가 없어. 아니 근데 이 거꾸로 보니까 탐구가 음, 돼. 음, 예, 앞에서부터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산 보고서 들어가듯이. 네. 음, 그래서 그 도서관에는 들려줄 책을 다 가져왔어요. 음, 다 가져와갖고 기호학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도 기호학을 안 봤는데 근데 영상에서 얘기하는 기호학들은 그 실제로 영화의 기호학하고 이게 현대 그 철학에서 원래 보시라고 했던 기호학책하고는 조금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음, 델레즈가 얘기하는 그 책 속의 기호학하고 그 음, 영화인들이 기호학이라고 해서 영상의 기호학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음, 제가 그 뭔가 이렇게 그 일치되는 언어라든지 이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음. 그 뭐 책이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에 델레즈 책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기여학이 소개된 게 이게 그 미디어, 영상, 영화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이 기여학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언어학자들이 안 하고요. 원학자들이 안 하고. 아이고. 음, 음, 그래서 마치 기여학은 영화학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음, 게다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기여학이라는 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만약에 이 책을 봤다 그러면 나는 그렇죠. 마치 기여학이 그 영화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음, 오히려 영화 부분에서는 이 기호에 관련된 책들이 그 롤랑 바르트르 그런 사람도 책을 썼고 많아요. 책이 기호학을 영화에다가 그 저기 뭐야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영화 감상법이라든가 영화가 어떻게 제작되는가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책들이 거기는 많아. 네, 예, 많더라고요. 예, 네. 언어학에는 없어요, 오히려. 근데 그게 진짜 영상 기호학이나 뭐 그게 궁금해서 봤더니 음, 여기하고는 조금 간극이 커. 그냥 음, 들레즈 그냥 보고 이제 예, 교수님 설명하는 그 기호학의 어떤 본질적인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음, 오히려 이해가 쉽더라. 난 거기에 이제 지금 궁금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더 깊어요. 예, 예, 훨씬 깊고 통합적인 기호학 같은 느낌? 같은 언어라고 해도 지금 그치. 정확하게 말씀하신 문맥상의 기호가 틀려. 기호하고는 음. 틀려. 그러니까 이 들레즈도 여기 최영성 이 책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들레즈가 이 시네마라는 책을 쓸 때 이미 퍼스의 기호학은 끝난 상태예요. 아, 아, 네, 네. 시대적으로 퍼스는 1800년대 사람, 초의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미국 학자인데 이 사람은 소시르의 그 기호학을 하나 뛰어넘어 가지고 미국식 기호학을 완성한 사람이고 음, 그 바탕에는 언어학이 기본이 됐다고. 그러니까 영화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퍼스는. 예, 그쵸. 음,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기호학을 완성한 사람이야. 논리학과 언어학을 합쳐가지고 기호학을 완성해 놨고, 그거를 이제 들레즈가 보고, 사실 들레즈의 자존심이 대단하거든. 프랑스의 자존심이거든. 그쵸. 근데 이 미국의 학문을 갖다가 참고 문헌으로 해서 책 안 써요.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아, 높은데. 이거 아까 헐리우드 상업용을 하잖아요. 그 되게 비하한다고 그 미국 거를. 근데 유일하게 유럽의 언어학자들, 기호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퍼스야. 아, 미국 유일한 학자야. 그래서 그 퍼스의 그런 틀을 그 언어 기호학의 틀을 갖다가 이제 영어를 해석하는데 써먹은 거라고 여기 지금 이 책에 아, 그 나오는 내용들이 퍼스가 자꾸 많이 나오잖아. 네. 그게
사실 다른 그러니까 전통 뭐 유럽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걔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미국 그 응? 언어학자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론 체계를 설명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근데 틀린 말이 없거든. 근데 결국은 지금 언어학자들이나 그 새롭게 기호학을 적용해서 여러 문학, 뭐 영화가 제일 많이 활용을 했고 문학에서도 이제는 기호학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예술, 그 미학 이런 쪽에서도 이제 퍼스의 기호학을 적용해서 논문들을 쓰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아, 그 기호학은 퍼스를 벗어나고서는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인된 이제는 음, 기호학의 대가가 된 거죠. 거의 완성이 된 거네요. 예.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뛰어넘는 기호학을 한 사람도 없어. 그 음베르토 에코가 기호학자잖아. 예, 아, 그렇죠. 예, 음베르토 에코도 허스의 기하학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게 없어요. 근데 설명이 다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새로운 언어가 안 나오는 이상은. 근데 재밌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책을 안 썼듯이 허스도 책을 안 썼어요. 아, 그래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아, 노트들을 그 후배들이 편집을 해서 책을 아, 계속 내고 있어요. 퍼스 전집이라는 걸. 아, 와, 난 저기 심홍동 이후로 음. 이 정말 위대한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안 퍼스를 냈구나. 퍼스를 알면 감탄을 금치 못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아, 강의하려고 강의 노트 한 거지, 연구를 강의하려고 연구하신 거네요? 음. 그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그 왜 소시르 있잖아. 예, 기어하게 이제 아버지라고 예, 예. 그러잖아. 소시르도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 일반 언어학 이론이라고 하는 그 저기 예, 소시르 책이 예. 그것도 강의 노트를 제자들이 정리해서 낸 책이에요. 아, 이 언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나 보네, 욕심이. 그 책 써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거고 예, 순수하게 자기가 궁금한 좋아하는, 예. 학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를 학생들한테 가리키면서 그거를 이제 강의록을 계속 남겨놓은 것들이 흔적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후세가 이게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드는 거지. 아, 학자다, 학자. 네, 진짜 나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그런 비슷한 학자 만났는데, 그 사람 딱 떠오르네. 네,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워크북을 썼는데, 제가 너무 좋아갖고, 이 책 어떻게 구할 수 있냐니까, 자기가 아는 독립서점에만 그냥 출판물로 줬대요. 음, 파는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이 나서 네, 달라고는 못 하는데 그 한 권밖에 없대. 그래서 네. 그리고 이 강의 듣고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니까 저 그날 정말 책 받고 감동받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근데 선생님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대. 음, 내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제가 앤서를 있잖아요. 느낌이 앤서를 정말 잘했거든요. 앤서가 저절로 나는 강의였거든. 그래서 음.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대요. 한 권. 아니 그 한 권의 책이 얼마나 감동적이야. 아유, 와. 아이고, 좋네요. 하여튼, 다음 주에, 수고했습니다. 예,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한 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뭘 기대해?